반응이 없어. 뭔 요약집이에요? 아직 안 끝났는다지. 아직 안 끝났어야지. 그럼 어쩌고 그러나 보고. 요약 지금 다음 주부터 아직 안 끝났어요, 진도. 아, 지금 뭐 진도가 끝난지도 안 끝난지도 아직 모르시는구나. 오늘은 제3장 주택의 공급 파트입니다. 628페이지. 저 시끄러워요. 절로 와주세요. 자, 요약집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6월 요약집 과정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항상 다 중요하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또 이런 정리할 텐데 지금 모의고사를 본 거 보니까 예상이 잘 나왔어요. 딴 데보다도 잘 나왔는데 저기 자만하면 안 되고 하여튼 스스로가 한 50점 정도 나올 수 있을 때까지만 열심히 하시면 그 50점 나오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50점대가 유지해 주면 거기에서 60점대 이상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틀린 것들 조금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0점 맞기까지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55점, 60점, 심지어 65점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50점 맞기 과정의 기본 이론을 잘 탄탄하게 정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시험 안 보신 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여담 한 말씀 드리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좀 안 좋은 결과 나온 분들을 좀 물어보면은 거의 90%가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안 보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주 공부가 안 돼서.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강의를 들었던 혼자 했던 암기했던 까먹었던 간에 하여튼 나의 실력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스로 이제 참고도 하고 공부도 맞추기도 하고 틀린 것들은 아 왜 틀렸는가 또 스스로 또 알게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시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정을 못해서 다 못 푸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나중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시험지 보니까 풀었으면 그래도 최소 반 이상 맞췄는데 시간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또 시간을 또 스스로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잘 봐서 시험장 갈 때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628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노동절날 다른 분들은 놀러 갔는데 여러분은 또 아이고 쉬고 싶어도 공부하러 와야 되고 그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내가 넣어서 그랬다. 야, 예리해. 주택의 공급. 지금 노동의 공급 쓸 뻔했어 지금. 자, 주택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선분양이죠, 그죠? 선분양. 앞으로는 이제 후분양 제도가 이제 늘어날 거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대기업에서 진짜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또 다 지어놓고 또 분양이 안 돼봐. 그죠? 절당 망합니다. 그래서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누굴 모집하죠? 그렇죠.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겠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거기 1번에 주택의 공급에 그 위의 내용을 읽어주시고요. 그 박스 안에 지금 1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제구에서 아파트 건설한다.
그러면 부산시장이 아니라 연제구청장의 승인받고요. 그러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 등등의 복리시설은 이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항상 강조하지만 공공사업체는 항상 반대죠. 그죠? 뭐 사업주체 국가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등, 뭐 토주공, 지방공사 그 외에 아니면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하여튼 공공의 색채가 들어가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공공주택 사업자, 사업주체. 자, 책 보시면 거기 나오죠, 그죠? 예. 1번 공공주택 사업자 같은 말이에요. 공공주택 사업주체. 헷갈리면 그냥 책 잡시다. 괜히 바꿨었네. 공공주택 사업자를 하는데 이런 공공의 색채 들어갔다. 그러면 이들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복리시설 요거요. 예.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한다, 승인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바꿔내는 겁니다. 문제를.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2번에 쌍가로 2번은 바로 책 보겠습니다. 중간에 줄 거세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동그라미 하세요. 앞에 네 개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요걸 뺀 나머지들은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네 가지를 왜 제외하느냐? 이미 분양가에 반영이 되어서 설치가 완료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죠.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벽지 있죠, 그죠? 우리 집은 왜 벽지가 없지? 그런 데 없습니다. 벽지 다 붙어 있습니다. 발라져 있습니다. 예. 바닥재, 장판 다 깔려 있습니다. 주방용구, 주방용 싱크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명기구, 현관, 방에 형광 다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봐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취향이 달라가지고 나 이 바닥이 마음에 안 들어, 전부 걷어버려, 대리석 깔아 하는 거는 지 자유고, 아시겠죠? 근데 부탁하는데 대리석은 절대 깔지 마세요. 애를 뛰다가 넘어져서 왼쪽 내진탕, 오른쪽 내진탕 올려가지고 병원 가는 데 많이 봤어요. 돌. 특히 양말 신으면 얼마나 이거 미끄러워요. 애들이 뛰고 그냥 뛰니까. 그리고 휴대폰 떨어지면 깨져. 그러니까 괜히 비싼 거 해가지고 손해보지 말고 그냥, 저는 그래요. 분양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라. 나 이거는 그 주의예요, 그 주의. 거실 확장하지도 말고, 얘기잖아요. 확장하면은 좋은 건 딱 하나, 넓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단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확장할 때 몇 천만 원 또 들어가지요. 넓으니까 여름에 또 전기세 더 들어가지요. 난방비 더 들어가지요. 그죠? 애 뛰다 놀다가 애 다치죠. 화재 시에 금방 죽죠. 왜? 막을 방법, 발코니에 막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확장하지도 말고, 확장 아파트 분양받지도 말고, 만약에 그런 거 산다 그러면은 얘기해. 나처럼 원성복구 하면 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걸 하냐고. 화재야 안 나오면 되지만은 화재 시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천장에 불안 붙잖아요. 사람보다 더 빨라요. 붙으면은 확 가버립니다. 위에 그냥.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코니 확장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자, 오른쪽에 3번에 견본주택 보겠습니다. 1번에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자, 네 번째 줄 긋어보세요. 가로 안에 앞에 마감자재 목록표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하세요. 그리고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줄 끕니다. 영상물 등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하세요. 그러니까 마감자재 목록표와, 왜냐면은 이것이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는 딱 보기에, 그죠? 삐까번쩍 해놨잖아요.
요거랑 똑같이 아파트 건설 시에 똑같이 하고 있나 없나 이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감 자재 목록표. 두 번째, 안에 내실 전부 촬영한 영상물. 이게 나중에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왜 모델하우스 했던 거는 질이 이건데 지금은 이거야 이래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두 개를 승인권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 제공 이거를 입주 예정자에게도 공개됩니다. 자,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정보를 줄거세요. 제공해야 된다. 뭐 두 개 중에 특히 1번 방금 말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5번 1번 시군구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아파트 건설 이후 사용검사 받고 줄 겁니다. 최소 2년 이상은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은 보관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뭐냐? 그런데 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2번이에요. 자,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갑자기 아파트 건설 중에 망했습니다. 그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해주고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 당초에 애초에 마감자재와 동그라미입니다. 같은 질 이상 과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같은 질 이하 틀렸어요. 그죠? 같은 질 이하가 아닙니다.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3번의 마지막 줄 이럴 경우에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아시겠죠? 알려야 한다. 같은 질 이상이다. 같은 질 이하가 아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넘깁니다. 자, 7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서 1번 분양가 상한제 보겠습니다. 상한제 적용이죠. 이것은 참 좋은 거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예,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만 줄 거세요. 그냥 예.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줄 거세요. 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택지마다 약간 다른데 가령 이것이 여기는 자 공공택지고요. 두 번째 자 여기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불러요? 그냥 민간택지라고 부릅니다. 자 시험에서 시험장 가면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 글자가 나오면은 공부하다가 아, 요 민간이구나라고 스스로 이렇게 다 글 써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구분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공부할 때는. 자, 그러면은 이 공공택지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100% 어떠한 건축행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이건 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공공있고 민간택지는 자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자 누가 국장이 당연히 뭘 거쳐요? 심의 거쳐서. 심의도 거치고 항상 국장은요 아랫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아랫사람? 시도 다 똑같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아시겠죠? 예. 부산이다. 그럼 부산시장의 의견도 듣고 또 심의도 거쳐서 여기는 요 지역만 아파트 건설 시 요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로 하면 적용하지 딴 데는 냅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국장이라는 말 등장하게 되면은 볼 거 없어. 그냥 민간 택지 중 일부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쌍거리 1번에 박스 안에 1번 공공택지, 2번이 공공택지 외, 즉 민간택지를 말한다. 쌍거리 2번,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 3번인데 2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길어. 두 번째, 마지막 줄에 이미 정답돼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1번하고 3번만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서 내비둬도 적정한 선에서 분양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주택이 없거든요.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신경성이 없고요. 설령 있어도 일반 주택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치 아니해도 적정한 선에서 될 거라 보는 것이고요. 특히 원룸형은요. 저를 보세요. 원룸형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한 동이잖아요. 한 동이고 내가 주인이야. 85초가 1세대 건설해가지고 내가 살면서 관리할래. 그럼 등기부 등본이 큰 거 하나야 하나. 50제곱미터짜리든 전부 다 뭡니까? 임대해 주는 거잖아. 등기부가 하나인데 뭐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계가 없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3번. 관광특구에서, 줄 끄세요. 관광특구란 말 들어가야 돼요. 관광특구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50층 이상.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은 보통 한 개 층당 몇 미터로 본다? 건축법상 4m. 주택은 3m. 그러니까 5, 3, 15. 5, 3, 15. 아시겠죠?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경우, 저를 볼래요? 주거지 가잖아요? 2종 일반 주거다. 3종 일반 주거다. 거기 가면 아파트 단지끼리 몰려 있잖아. 푸르지오, 마르지오, 가르지오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지만 관광특구에 가봤자 아파트 높은 거 한 개 두 개 딱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수한 경우잖아. 그리고 부산에 50층 이상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몇 개나 있겠어? 몇 개 있어요? 없거나 있으면 한두 개 있겠죠? 두세 개. 5개. 그게 몇 개 안 돼요. 울산 가봤자 한 개 있어, 한 개.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거리가 멀어요. 아시겠죠? 예. 그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지. 그죠? 이것도 관광특구에서, 관광단지 특구에서 50 이상짜리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 알아서 하겠지, 그냥. 그죠? 예. 그래서 관광특구 공동주택 50층 이상 또는 뭐라고요? 150m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3번. 자, 분양가격. 자, 여기서 분양가격은요, 한마디로 땅값 플러스 건물값이죠. 땅값은 뭐라 불러요? 택지비라 부르고, 그 다음에 건물값은 건축비라고 부르죠. 이게 다예요.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택지비가 좌우합니다. 택지비가. 강남에서 아파트 짓나 연제구에서 짓나 건축비는 큰 차이 없습니다. 없어요. 토지 가격. 그죠? 강남은 한 평당 뭐 그래 많이 비싸진 않아요. 평당 한 1억 그 정도 해요. 부산은 얼마 하죠? 1,000만 원 할까? 1,00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더 해요? 1,200? 좋습니다. 2,000 할까 그냥? 그러니까 그 땅값 때문에 분양가의 가격이 다른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언젠가는 수도 이전 될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언젠가는. 그래도 돼야 돼요. 돼야지만 서울의 집값 뚝뚝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지금 너무 과밀돼가지고요. 지을 땅도 없을 뿐더러 사람도 너무 많고, 진짜 아침에 저녁에 진짜 지하철 한번 타려면은 진짜 뭐 뒤에서 밀고 늘어나고, 아유, 막 그냥 부산보다 좋은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그냥 서울 가지 말고. 여기가 좋아, 여기 좋아. 그런데 여기요, 택지비는요, 여기 택지비는 다시 여기 민간하고 공공 있잖아요. 그죠? 예. 얘는 공공 택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민간 택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공공 택지는 자신들이 공공이니까 공급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죠? 공급 가격에다가 플러스 국영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 택지와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영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합산해 가지고 정합니다. 정하여 뭐든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민간은 뭐냐? 민간 택지는 감정을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국영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돼서 들어간 비용,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택지비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공공, 아직 두 번째 공공, 그러니까 공급 가격, 민간 감정 가격, 민간 감정 가격, 이렇게 하시겠죠? 이거 잘 바꿔냅니다. 그리고 비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에 1번과 2번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건축비는 얘죠. 건축비는 얘는 그죠? 택지가 아니니까 뭐 공공 민간 안 나오고, 얘는 그냥 원칙과 예외, 원칙, 이렇게 간단하게 원칙은 그냥 국장 해두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외는 누구냐? 시군구. 국장 하여야 한다. 시군구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 기준 건축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기본형 건축비라 부릅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국영이고요. 이 경우에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이미 정한 건축비는 누가? 시군구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밑에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군구는 할 수 있답니다. 시군구가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인 표현이면 틀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국장, 일단은 예외 시군구, 국장이 만든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국영으로 한다. 하지만 시군구가 이 국장이 만들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어요. 자, 물 한 잔 먹고요. 자, 그리고요, 맨 밑에 딴 거 보지 마세요.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인데, 바로 여기부터가 세부적으로 저를 봅니다. 요거 여기 민간 택지 일부 있죠. 여기에 국장이 요 밑에 토지가 급등되는 지역 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 1번 국장은 요것만 읽어볼게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등등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그렇죠? 이렇게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할 수가 있다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뭐냐? 한 장 넘가면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건데 하지 마세요. 나온 적도 없어요. 딸 외웠다가 시험장은 안 나오고 허탈하니까 아예 하지 말고,
나왔다 그러면 절 원망하지 말고 그냥 찍으세요. 그냥. 아시겠죠? 7문제에서 마냥 나와봐야 한 문제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게 또 여러 개 나오거든요. 외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버리세요. 오히려 큰 틀을, 큰 맥락을 물으면 문제가 잘 나오지, 지엽적인 문제는 안 나옵니다. 투기가열 지구만 잘 물어봐요. 쌍가리 2번 나왔잖아요. 국장은 누구 의견 들어라? 이제 시도지사의 의견도 들어라.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하고 6번은 절로 봅니다. 요겁니다. 요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정한 이후에 얘도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해제해 달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국장 밑에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국장한테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구분해서 봐야 되는, 책은 지금 구분 안 돼 있죠. 요약집은 내가 구분해 놨습니다. 자, 직권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쌍가로 4번이 직권이에요. 요게. 직권입니다.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직권으로 국장이 해제하더라도 뭐라고요? 반드시 해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심의 거쳐 통과가 되면 맨 끝에 반드시 해제를 하는 겁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안 해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심의 거쳐 통과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줄거세요. 해제할 수 있다고 내거든요. 시험에. 이 공법이 참 열받는 것이 내용 가지고 해도 양이 많아가지고 할까 말까인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눈으로 봐야 되고 문제를 자주 많이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뭐냐? 요겁니다. 6번은 여기 요청. 국장보다 아랫사람인 첫 번째 끝에 시도지사가 되었던 시군구가 되었던, 그죠? 네. 마지막 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해제해 주세요. 라고 국장한테 뭐 한다고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쌍가로 7번. 요청하면은 그 대통령령이 뭐냐? 절로 보세요. 얘도 당연히 심의 거치는데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합니다. 책에 없지만 요약집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청받고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가지고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간에 해제하는 쪽이든 안 하는 쪽이든 결정 나오면 그거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예. 그 내용이 7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자, 1번 줄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설치합니다. 즉,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시, 군, 구니까. 과거에 시험에 시도지사라고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시도지사 X. 시, 군, 구청장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X.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 그 이후에, 절로 보세요. 날짜가 빠지는데 20일 이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책에 빠져가지고 다 요약집 할 때 곧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쓰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이거 20일도 30일로 잘 바꿔냈거든요. 시험에. 예. 그 책에 빠진 부분들. 그래서 요약집이 필요하냐면은 빠진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건 빼버리고 일단 시군구만 하나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이제. 자, 2절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유지. 1번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 공급 질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자, 요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 공급은요, 그냥 모델하우스 보고 마음에 드네? 그럼 계약하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내고, 그죠? 잔금 내는 거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요 질서를 흐린다, 얘기죠. 흐린다. 누가? 떴다, 방들이. 와가지고, 증서 지위를 피 붙여가지고 팔고, 샀다.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으로 좀 바꿔 파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작전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좀, 특히 충청도 쪽에 가면은 많이 당해, 사람들이. 좀 느리잖아, 속력이. 우리는 보고, 먹고 하면서 알아보잖아, 좀,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작전 세력들 한 서너 명이 앉아있다가, 저기, 물 온다, 그러면은요, 끼리끼리 모르는 것처럼, 야, 얼마야, 막 지르게 얘기해요. 야, 1,000만 원 얹어 저기 팔아. 1,000만 원 얹어 주고 못 팔지. 하면서 막 흥쟁하죠. 2,000, 1,500, 좋아, 1,500 하면서 말로만. 종이딱지 말로만 하니까 지나가다가 충청 사람들, 1,500만 올랐구나. 지나가. 그래갖고 또 이게 며칠 동안 지들끼리. 올라간 건 전혀 없어. 지들끼리만. 다음날 가니까 2,000만 원. 다음날 가니까 3,000만 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올라가면은, 와, 더 올라가겠구나. 내가 사야지. 그때 딱 끼어들어가지고 5,000만 원 피 주고 딱 팔고 하는 순간 다음날 가면 팔아서 없어요. 다 떴었어.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좀 드물지만 과거에 많았어요. 특히 어디서만?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벌어먹어가지고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방으로.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자, 그런데 여기서 받는 증서, 지위, 뭐라고요? 증서. 내가 갖고 있는 증서 있어요. 이거. 증서 또는 지위. 이 증서, 지위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네모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상관은 1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뭐냐?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 지역조합원의 지위. 직장조합원의 지위. 그걸 말하는 겁니다. 2번은 주택 상환 사채. 이건 증서, 일종의 증서적이죠. 또는 입주자 저축 증서. 4번 그 밖에 증서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1번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2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외우지 마세요.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요거는 자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런 지위 증서 알면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양도하지도 말고 양수, 매매, 증여, 알선, 말로만 재미없으니까. 양도 하지 마라. 양수하지도 마라. 이 안에 뭐요? 매매하지도 말고 또 증여하지도 말아라. 이거를 뭘 또 알선 하지도 말고 또 광고하지도 말고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도 하지 말아라. 전부 다 등장해 시험에. 유일하게 딱 두 개만 가능하다. 상속은 무조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상속. 또, 가능. 돈이 필요하면, 저당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얘기예요. 정 필요하면.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에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잘 나와요. 자, 거기 내가 왜 외우지 말라 했느냐. 가령 3번이다.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 안 되죠. 입주자 저축 증서의 저당.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요 단어가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겁니다. 주택 상환 사채의 저당. 가능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면 더 잘하는 사람 있죠, 그죠? 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있잖아요, 그죠? 자, 1대 위반 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
첫 번째 줄 끄세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지위는 무효이고 혹시 계약했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항상 주택법은 웬만하면 다 의무적입니다. 지, 무, 개, 취. 따라해 볼까요? 지, 무, 개, 취. 지, 무, 개, 취. 지위가 무효, 계약이 취소인데 굳이 왜 이렇게 외우자. 이것들이 낸단 말이야. 이거 계약이 무효이다. 틀리단 말이죠. 그죠? 계약은 무효 아닙니다. 계약은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지위는 뭐라고요? 지위가 무효입니다. 계약은 취소이고. 근데 계약은 무효다 하면 틀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환매. 교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이거 환매. 네가 나한테 준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끄세요.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통장에 찍히는 그 순간에 사업주가 해당 주택을 거둬간 걸로, 취득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게 환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퇴거 명령. 일반적으로 3번 같은 경우는, 그죠?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줘버려 가져가지만 4번은 뭐냐면 매수인에게, 누구 양수인에게 벌써 팔아버린 거야, 벌써. 이거를. 그러면 양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얼마 샀어? 3억이야? 그 3억에 관한 주택 가격을 지급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으려고 그래. 주고 싶어도 주소를 모르겠어. 세 번째 줄에. 그때는 법원에 공탁합니다. 직접 지급하거나,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그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지급하기 곤란할 경우는 법원에 공탁한 다음에는 지급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주한 자에게, 매수자인 입주한 자에게 나가라고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퇴거 명령. 자, 요걸로 성이 안 찹니다. 5번에 입주자 자격도 제한시킵니다. 네 번째,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키는데 최대 몇 년? 10년 이내인데, 이내 범위 내에서 보시면 국영으로 정하지만, 국영 보면 어떤 건 10년, 어떤 거는 5년, 어떤 건 3년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건 없고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위반 시 형사처벌, 즉 행정형벌이죠. 그죠? 형벌. 세죠. 그죠? 예. 뭐죠? 3년 3천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입니다. 설정. 과거에 요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돈 날린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안 하는데 이름도 듣도 못한 듣보잡들의 회사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꼭 이런 장르를 해요.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과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령 자, 이게 봅시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자, 모집일도 아니고 공고일도 아니고 승인일도 아닌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다른 말로 얘는 입주 가능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플러스 얼마까지? 60일까지입니다. 60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요 날이, 그러니까 요 날까지는 잔금이 이제 완납이 돼야 돼요. 잔금 요 날까지는 잔금 나와줘야 돼요. 요 날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뭐라고요? 요거 동의 없이 설정한다든가 처분 등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있는데 현재 지금 사업 주체가 만약 주택조합이다. 누구라고요? 만약에 주택조합이다. 지역조합이다. 직장조합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이날이 아니죠. 왜? 이 조합원들이 입주 예정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집한다고 이러면 안 나오겠지. 그죠?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 가로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어디, 그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됩니다. 지금부터. 또, 이거 똑같아요, 이게. 자, 이럴 때, 이런 경우잖아요. 요 중간쯤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이 한다는 얘기는 공사가 끝났다 그 말이죠. 그죠? 중간쯤에 이제 사용 검사를 받을 겁니다. 이건 책이 없어요. 이걸 설명해야 돼요.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 검사가 끝나면, 통과되면,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주 앞으로 이전 등기 했겠죠. 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앞으로 뭐합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먼저 칩니다. 땅은 이미 처음에 땅 작업할 때 이미 사업자 앞으로 이전 등기 쳤기 때문에 그건 넘어간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시에 누구에게 입주자에게 얘한테 뭡니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죠?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시에. 토지는 이제 공유 지분 대지권으로 하겠죠. 그죠? 대지권으로. 과거에, 잘 보세요. 과거에, 요때. 이 정도면은요, 현재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라면은, 만약에 계약금 1억이고, 가련, 뭐 중도금이 1, 2 해가지고, 3천 해가지고 1억씩 3억이고, 잔금 1억이다 하면은, 요 순간 지금 한 4억은 다 받아간 겁니다. 그쵸? 예. 이제 남은 1억, 잔금만 남은 겁니다. 그때. 요때, 이 사람은 줘봤자 받을 게 1억밖에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몰래. 이해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5억 받고 튀는 거 그냥. 이 사람은 벙찌는 것이지.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입주 예정자의 이제 동의 없는 건 무효입니다. 무효. 하지 말라 그얘기죠. 이런 경우 많아요. 이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 몇 개 동인데 융자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정하는 겁니다. 저당 설정합니다. 500억, 막 300억.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각각 세대별로 1억씩 다 융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분양받는 자가 돈이 있으면 융자 안 받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받는 건 개인 사정이지 일률적으로 자기가 1억씩 500억 융자 받아가지고 각 세대별로 1억씩 다 나눠서 설정시킨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 없이는. 그렇죠? 예. 안 되겠다, 이참에. 야, 너 500억만 줘. 왜? 팔고 나가게. 팔고 튀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방금 요 내용은 요걸로 대체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바로 636페이지 맨 위에 거 방금 설명 요 내용입니다. 1번 주택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담보 물건 설정하는 행위 너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안 된다. 2번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그죠? 임차권은 등기되는 말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을구에 설정하는 것도 안 된다. 동의 없이는. 그리고 3번 방금처럼 매매 등등으로 인해서 처분행위, 그죠? 안 된다 그 말이죠. 동의 없이는. 그러니까 동의 당연히 안 해주겠죠. 당연히. 2번 예외 있습니다. 동의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죠. 사업체는 이걸 그냥 500에 팔고 튀어야지. 근데 처분을 쓰지만은 들어오는 입주자는요. 나 지금 5억짜리인데 1억이 없어. 모자라. 그러면 계약금 1억 내고 중도금 1억씩 1차, 2차, 3차 내고 나머지 잔금 1억은 융자로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 융자 받는 것은 입주자의 자유의 자유. 그죠? 이자가 얼마든 간에. 그러면 1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융자 받은 걸로 은행에서 이제 잔금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을구에 설정되겠죠? 아마 채권 채우고 해가지고 아마 1억 3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등기부에는. 하여튼 간에 그 1억이라는 돈이 을구에 설정될 때 그냥 자동 설정되는 것이지. 동의 안 물어봐요. 왜? 1억이라는 돈을 융자 받아간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융자 동그라미. 쌍가리 2번도 마찬가지예요. 융자 동그라미. 아시겠죠? 융자는 동의받지 않는다. 이왕 받아갔으니까. 아시겠죠? 자, 또 있잖아요. 사업주체가 이런 것도 넓게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혹시나 돈이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뭐 KB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야 중도금 무이자로 좀 하자 뭐 하자 이래가지고 융자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차피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것도 동의받지 않아요. 왜? 융자하는 건 선택이니까. 절대로 동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사업주체가 파산 등등등등. 중간에 사업하다가 아파트 건설하는 도중 중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뼈대만 앙상 있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입주 예정자만 지면 돈 한 반 날라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빨리 사업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입주 예정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줄 거 보세요.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오히려 변경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입주 예정자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융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변경할 때는 굳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3번에 부기 등기입니다. 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에 이거를 요 등기 등본 각구에다가 소유권 등기 있죠. 거기에다가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해서 안 되고요. 등등등등 모든 거 안 됩니다. 라고 줄 거세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 띄보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토주공, 공공기관 등등 이런 인간들은 부기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대. 안 한다는 것. 상가리 2번. 그럼 부기 등기 내용이 뭐냐?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에는 이렇게 써 있고 주택에는 이렇게 써 있다라고 그냥 참고하시고요. 쌍가로 3번은 시험 잘 나와요. 자, 부기 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 이거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대지를 말하는 겁니까? 대지 동그라미 있어요. 대지는 언제 부기 등기하느냐? 저를 보세요. 요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요때 동시에 합니다. 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러면 밑에 세 번째 줄에 주택 동그라미 주택. 주택은 아직까지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을 건설한 그 이후 최초 등기 언제죠? 소유권? 그렇죠. 사업주차부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때 동시에 합니다.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요. 4번에 효력. 방금 부기 등기까지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럼 뭡니까? 그냥 무효. 원천적 무효. 자, 넘깁니다. 5번. 부기 등기에 말습니다. 원칙. 사업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애초에 이제 뭐 사업 못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말소. 두 번째,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죠. 저를 보세요. 이전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내 앞으로 이제 등기를 넘어오는 거니까 부기 등기는 의미 없죠, 그죠? 예, 없죠. 요 두 가지인 경우에는 요런 거 두 개 외에는 부기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외가 있으면 이게 있어요. 언제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저를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부터 60일 요게 지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 지나면은 말소해야 되겠죠. 이제 끝난 거니까 경고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